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어 제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심장 또 부정맥과 관련돼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하고 다음번에 걸쳐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가령 내가 부정맥이 좀 걱정이 된다든지 부정맥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어떠어떠한 검사를 하게 되는지, 이러한 그 검사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아마 그 병원에서 심전도를 검사해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심장 질환 부정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때 꼭 심장 체크하게 되면 심전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심전도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검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903 년도에 아인토벤이라는 분이 심전도를 발명을 했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 당시에는 심전도가 이렇게 집채만한 심전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 왼팔을 수조에 담그고 저 벽에 있는 커다란 기계가 심전도를 기록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래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1906년,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심방세동이라든지 심방조기수축, 심실조기수축 같은 이러한 그 부정맥을 진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보니까 1903년, 1906 년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명화가 되지 않은, 현대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시대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찍은 심전도가 이런 심전도예요. 이 심전도 파형은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 파형입니다. 그래서 파형에 이름까지 다 붙여 놨어요, 이분이. PQRST라고 그러는, 심전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파형. 이게 똑같은 그림을 지금도 심전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140년 전에 나온 그림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러한 그림을 보게 됐어요. 심전도라 그러면 이제 현대의 심전도는 이런 심전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었다 하면 대개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아인토벤이 만든 심전도, 처음에 발명한 심전도의 그림은 줄 한 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줄이 굉장히 여러 줄이 나와요. 시간이 가면서 심장의 그 전기 흐름을 한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가서도 보고 이쪽 가서도 보고 하게 되면서 심전도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준이 돼서 표준 12유도 심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전도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 줄만 봐도 될 텐데 여러 줄을 보게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제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강아지의 키가 똑같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옆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강아지의 길이가 크게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3 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만 봐 가지고는 심장의 전기 흐름이라든지 흐르는 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다른 면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심전도의 다양한 12 리드 표준 심전도라고 그러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전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100여 년을 넘게 쭉 사용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심전도가 기록할 수 있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는 불과 10 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 초, 기록하는 10초 이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전기적인 이상이라든지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1957 년도에 이 홀터라고 그러는 분이 이 심전도에서 그 심전도에 그 붙이는 걸 갖다 좀 줄여 가지고 이걸 끌고 나와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소형화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홀터 검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돼서 사용된 건 1960년 정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꽤 오래된 거죠. 어 이거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전도가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에서 병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게 효시가 됩니다. 이 심전도 기계는 24 시간을 기록을 해요. 왼쪽 이 새카맣게 보이는 이 까만 줄들이 다 이 심전도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든 심전도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이 처음에 우리가 12도 심전도라는 거는 심장을 12곳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인데 이 홀터 검사라는 거는 12개를 다 끌고 들어올리니까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3개만 보자 하고 끌고 들어온 겁니다.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도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인제 좀 더 시간이 가서 이 붙이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고 꼭 심장을 3 군데에서만 봐야 되느냐. 부정맥 같은 건 이렇게 자세 3 군데에서 볼 필요가 없고 한 줄로만 봐도 아인토벤이 처음에 심전도를 발명했을 때처럼 한 줄로만 봐도 충분하겠다 해서 더 소형화시켜서 아예 몸에다 붙이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한 게 바로 지금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바로 이런 모양의 심전도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아리듬이라고 그러는 미국 회사에서 지오 패치라고 그러는 걸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효시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오 패치라고 그러는 게 현재 FDA에서 이 지오 패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통한 판독 능력이 어 사람의 전문가 수준을 넘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가장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장시간 연속 심전도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왼쪽에 보는 그림은 이 미국에서 지오 패치라고 그러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모비케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단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심전도의 모양을 여러 군데서 볼 필요 없이 가장 잘 나오는 곳 한 군데에서만 보자. 그 대신 편안하게 장기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12도 심전도는 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선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선 하나만 보자. 선 하나만 봐도 부정맥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보시는 실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모비케어라고 그러는 제품이고요. 항상 달고 다닐 수 있고 패치형으로 되어 있고 또 싱글 리드에 그러니까 한 줄만 보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장점은 아주 장기간 볼 수 있는 우리 일반 심전도는 10초 밖에 못 보고 홀터 검사는 24시간 밖에 못 보는 데 비해서 이 시스템들은 열흘 이상 심전도를 갖다 관찰할 수 있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어떠한 부정맥에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돼서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모비케어라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은 못 했지만 거의 그 필적할 만큼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 제품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왼쪽 위에 보이고 있는 모비케어 시어스에서 나온 모비케어 시스템이고 그 외에도 뭐 하이카디, 메모, AT 패치, S 패치 다 이거 국산 제품들이에요. 성능은 다 아주 훌륭하게 좋은 그러한 제품들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환자들한테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모비케어하고 이 S패치라는 건 두 개 전극 사이에 줄이 좀 길이가 있죠. 딴 것들은 그렇게 길이가 없고 딱 붙어 있는데 편의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붙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전극이 너무 붙어 있게 되면은 심전도상에 특수한 파형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좀 길게 하게 되면은 그 파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편의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말씀드린 게 현재 병원에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진단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 거 오늘 일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부 해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12유도 표준 심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인제 환자분들 이렇게 심전도 체크하는 데 와서 상의를 벗고 인제 눕게 되죠. 그러면은 심전도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전극을 붙이게 되는데 전극 붙이는 부위에 땀이 있거나 기름이 묻어 있게 되면은 그
심전도 시그널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게 돼요. 대개 가슴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슴에 6개를 붙였고 팔다리에는 팔다리 4군데의 전구를 붙여요. 그래서 토탈 10개의 전구를 붙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가슴에 이런 위치가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붙여야지만 심장의 전기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결정된 대로 붙이고 다음에는 요렇게 사지유도라고 그래서 팔, 다리 해서 4군데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 4개, 가슴 6개의 전극을 붙여서 저렇게 누운 상태에서 실제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뭐 한 2-3 분, 5분 내에 옷을 벗고 눕고 붙이고 찍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비용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한 7-8천 원 정도 되는, 전체 수가가 한 7-8천 원 되는 것 같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니까 한 4천 원, 3-4천 원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심전도가 바로 저런 거예요. 여기 아까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셨는데 저렇게 심전도를 달게 되면은 저러한 심전도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걸 프린트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 A4 용지 한 장 크기의 심전도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홀타 시스템입니다. 홀타라고 하는 건 24시간 체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 환자가 누울 필요는 없고 좀 목에다가 저렇게 저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저런 거를 갖다가 목에 매게 돼요. 목에 매고 그다음에 전극을 붙이는데, 이 전극을 붙일 때는 심전도보다는 이건 벌써 24시간을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좀 장기간 붙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가슴에 그 전극 부착하는 부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극을 붙이게 돼요. 전극 붙이는 전극의 숫자는 일반적으로는 4개 아니면 5개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붙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개 어 일반적으로 4개 내지 5개 정도 붙인다.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인제 붙이는 일단 붙이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설명을 해 드려요.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되고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보탄을 누르고 또 일기장에다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좀 자세하게 적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 그 환자가 달고 있던 목에 달고 있었던 작은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 인제 심전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달리 기록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록 저장 매체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저기다가 이 크레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다 인제 올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올려 놓는 순간부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PC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이 PC로 이동되게 되면은 저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어 사람이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우리가 10 초만 찍어도 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심전도 데이터가 그 저장 매체 안에 들어가 있던 게 PC로 옮겨지고 그걸 디스플레이하게 되면 화면에 아주 가득 찬 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올 정도로 저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슴에 붙이게 되면은 그 붙이는 게 아무리 단단하게 깨끗이 잘 닦고 붙인다 하더라도 옷에 스치면서 마찰도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땀이 나거나 아니면 운동하면서 약간 좀 떼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면서 거기에 기계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차적으로 판독할 때에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러한 그 기계상의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잡음이 들어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일체 다 지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각 그 심전도 파형 하나하나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발생하는 모든 심전도 단 하나의 심장 박동도 놓치지 않고 이게 어떠한 종류의 정상 박동이냐 비정상 박동이냐 그다음에 박동수가 얼마나 빠르냐 늦느냐 심장이 쉬는 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게 하는 게 인제 이러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어 장시간 심전도죠. 홀타 심전도만 해도 벌써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슴에 어 이 정도 한 주먹 크기 정도 되는 조그맣지만 주먹 크기 정도 되는 기계를 매달아야 되고 가슴에 줄을 4개 내지 5 개의 줄을 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또 상의를 옷을 입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편안하지는 않아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상당한 불편감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옷 때문에 운동하거나 이러면서 자꾸 걸리적거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불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개선한 게 바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극 유도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입니다. 이걸 인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기간 심전도, 패치형 심전도, 웨어러블 심전도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아직 완전히 통일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치를 붙이게 되는데 패치를 아까 홀터할 때는 4 개는지 5 개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은 2 개만 붙이게 되면 됩니다. 2 개만. 그래서 근데 2 개를 붙이긴 하지만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쪼끔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이 패치도 잘 떨어지지 않는 또 땀이 나거나 아니면 뭐 외부의 습기라도 잘 침투되지 않고 어 신체와 그대로 접촉을 아주 완벽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특수한 배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러한 패치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가슴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저렇게 붙이고 나면은 내가 샤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인제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샤워를 해도 괜찮은 제품도 있고 또 떼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떼었다가 다시 붙여도 괜찮은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2 개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2 군데만 붙이게 되면 돼요. 이게 2 군데를 붙여 가지고 췌장 열흘 넘어까지 그 심전도 본인 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장의 활동을 이 기계가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내장시키고 있어요. 여기 또 버튼이 달려 있어 가지고 본인이 가령 뭐 어 어느 시간대에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거리거나 혹은 어지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었으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나중에 분석할 때 그 시간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구나를 갖다 알 수 있어요. 홀터인 경우에도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홀터에서는 저거 홀터에서는 이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가지고 보는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가 보죠 이게?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한테는 인제 설명을 해 드려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게 됩니다. 네. 음. 그 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인제 이 홀타 검사, 장기 심전도 검사라는 거는 어떠한 것이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한다 하는 내용하고 달고 있을 때 어떠한 주의 사항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은 가령 샤워를 하게 되면은 전극은 어떻게 교체를 시켜라 하는
또 어떤 걸 주의해라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3 일 아니면 뭐 10 일, 일 주일이고 10일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 기록된 기계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이게 인제 또 멀리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다시 왔다가 갔다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달고 가시되 떼일 때에는 오시기에 정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는 그러한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인제 이게 그 환자 가슴에서 떼어낸 그러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장치거든요. 요걸 갖다가 어 네. 요것도 인제 역시 크레이들이라고 그러는 데다가 올리게 돼요. 저렇게 올리게 되면 올리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다시 PC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컴퓨터로 넘어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1차 분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전문가들이 심전도하고 부정맥을 판독하는 전문가분들이 이 심전도를 3일 동안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열흘 동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양이 아주 방대하거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어 살펴보는 우선 전에는 기계를 갖다 데이터를 기계로 옮기게 되면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1 차적으로 부정맥을 살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이 한 내용을 다시 우리 부정맥 판독 전문가들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봐요. 물론 AI가 인공지능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 손이 없이 할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 판독이 쪼끔이라도 소홀해지거나 아니면은 오류 판독에 오류가 생긴다면은 환자한테 굉장히 큰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력이 출중한 사람 즉 판독 전문 판독을 능력을 가진 분들이 1 차적으로 판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과정 장기 분석 장기 심전도의 분석 과정은 인제 PC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웹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시스템이 다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이러한 게 나오게 돼요. 이건 인제 어느 일개 대학병원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3 일에 걸쳐서 총 심장 박동수가 한 3 0만 개 정도가 나왔고 3 0만 개 중에서 심실 부정맥은 6개 나왔고 심방 쪽에 발생하는 부정맥은 2,700 개가 나왔고 뭐 연속된 건 뭐가 있고 또 환자분이 이상이 있다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러한 부정맥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분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분석 그다음에 전문가가 1차 분석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1 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인제 1차 분석가가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이 요약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72 시간 동안 체크를 했고 평균 맥박수는 69 회고 심장 박동이 잠깐 쉰 기간은 최대 한도 2초 미만이었고 심실 조기 수축 부정맥은 72 시간 중에 6개 나왔고 심방 조기 수축은 2,700개 나와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다. 이런 식의 썸머리가 요약이 돼 가지고 저한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3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인공지능이 손을 보고 인공지능이 체크를 하고 두 번째 분석 전문가가 보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금방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 손으로 넘어와요. 제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는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게 돼요. 혹시 인공지능이 살펴보고 전문가가 봤지만 그중에 오류가 있거나 혹시 빠뜨린 게 없는가 해서 제가 또 일일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 전문의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고 나서 금방 결과를 볼 수는 없어요. 간혹 이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검사를 띄었으니까 띄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보셨지만 데이터를 PC로 옮기고 PC에 옮기고 나면은 인공지능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3차 확인해서 최종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 일치 아니면 열흘치라고 그러면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말미를 주셔야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본 판독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메이저 파인딩 주된 소견, 주된 부정맥의 소견은 이러한 게 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부정맥은 어떠한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제 의견을 갖다 내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전도의 판독이라는 거는 정확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 정확한 내용을 판독을 해서 환자분의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직 심전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모자라요. 이건 연구 결과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기계 판독, 컴퓨터가 심전도를 판독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인제 연구한 게 있었는데 정상 심전도인 경우에 판독 능력은 그래도 90% 이상 제대로 맞추더라. 근데 반면에 부정맥이 있으면은 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한 50% 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판독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부정맥 판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에는 경험 있는 1차 판독 또 마지막에 부정맥 전문의가 최종 판독을 해야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어 교육을 1차 판독을 하는 어 판독 전문가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다들 뭐 이미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수준은 탑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보여 드릴 텐데 고거 보여 드리기 전에 들어온 질문을 좀 소화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이 질문하셨네요. 안정 상태인데 갑자기 심장이 크게 뛸 때가 많다. 한 번씩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증상도 있다. 또 심장이 크게 뛰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보통 2-30분 지속되고 내려앉는 증상은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돼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불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진짜 부정맥이 있는 것인지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건지 뭐 이런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이분이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카페인 섭취는 중지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심장이 크게 뛰고 쿵 내려앉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심장이 크게 뛰는 건 하루에 한 번 이상 2-30분 지속된다." 그다음에 쿵 내려앉는 증상은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아주 증상 기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본인이 증상을 느낀다면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상 기술을 의사한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의사가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주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정 상태인데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크게 뛴다고 그랬거든요. 심장이 뛴다고 가슴이 막 뛰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야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은 "놀랐을 때 그랬습니다. 흥분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긴장하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열이 나면은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그럼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게 이건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 상태인데도 심장이 크게 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부정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증상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증상은 이게 조기수축의 증상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보통 20-30 분씩 지속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 병원을 찾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루에 20 분, 30분 지속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11 시간 30 분에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시간이 그 증상이 나타날 시간대가 아니면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24 시간 홀터 검사나 아니면은 뒤에 말씀드리는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입니다. 장기 심전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제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의사는 환자분한테 그런 걸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또 어 "한 번 발생하면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를 꼭 묻게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증상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3 일, 7 일, 10 일짜리 장기간 심전도를 장기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홀터만 하셔도 20 분에서 30분 증상이 있을 당시에 일기장에 쓰거든요. 자기가 몇 시 몇 분에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심전도를 보지만 그 심전도 중에서 고 시간을 찾아가 봤을 때 고때 무슨 일이 있는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슴이 쿵하는 증상은 또 자주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증상이에요. 인제 저렇게 증상이 하루에 20-30 분씩 지금 이제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하루에 한 번 이상 보통 20-30 분씩 되는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부정맥이 있어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발작성 부정맥들이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심하게 되고 또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거기에 조기수축이 같이 오는 수도 많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증상은 조기수축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홀터 검사나 아니면 장기 패청 웨어러블 심전도를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꼭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블버블 님도 질문을 내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대략 5 번, 6번 정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시야도 살짝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부정맥인가요? 아 이거 참 어 머리도 살짝 어지럽다.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일단 병원에는 안 가 봤는데 주변에서 부정맥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 했네요. 이거는 쪼끔 자주 생기는 부정맥은 아닌데 올해 들어서 대략 5 번이니까 뭐 한 2 달에 한 번 정도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시야가 흐 흐려졌다 하는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부정맥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정맥 중에서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 되게 빈맥성 부정맥이거든요. 근데 빈맥성 부정맥이 생기면서 시야가 살짝 흐려졌다는 건 약간 위험한 증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심장 박동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상을 대부분 일으킵니다. 물론 안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맥 부정맥,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심장이 굉장히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심장의 박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온 혈액을 쏴 줘야지만 온몸으로 가는데 피가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심장이 빨리 수축하게 되면은 피가 잘 나가는 피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적어요. 심박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심박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심장은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뇌거든요. 뇌 빈혈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맥 중에서도 약간 꼭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는 부정맥 전문의 꼭 찾아보시고 근데 인제 이런 경우 진단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전도가 기껏 해 봐야 10 초밖에 안 되는데 홀터 검사라는 것도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도 일반적으로 길어 봐야 10 일 한 12-13일 정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올 들어서 5 번이니까 2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저걸 다뤄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정맥이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그 폐청 심전도 좀 장기간 하는 심전도를 꼭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폐청 심전도 가령 뭐 일주일짜리 아니면 3일짜리 했는데 아무런 큰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이 아닌 다음번 2 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 말씀드린다면 저런 증상이 나온다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 빈맥 부정맥 의심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시야가 흐릿해진다. 약간 어지럽다 하면은 이거는 위험성 있는 부정맥일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는 그러한 증상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자. 꼭 병원을 그것도 좀 신속하게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흰둥이와 푸드리 님 가끔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고 느낄 정도로 미친 듯이 빨리 뛸 때가 있고 체한 거랑 다른 느낌으로 가슴 쪽이 답답함을 느낀다. 그런 연이 넘겼는데 오늘 동시에 3 가지를 느껴서 검색을 해 봤더니 부정맥 증상이라고 해서 걱정이 된다. 커피는 하지만 흡연이나 음주는 예 오늘 증상을 내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그 부정맥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이유 없는 겁니다. 가끔 갑자기라는 표현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뛴다. 아까 첫 번째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거나 긴장하거나 열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는 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는 거는요. 더군다나 지금 증상 기술한 것처럼 미친 듯이 빨리 뛴다 그러는 건 이건 심각한 증상이 본인이 느꼈을 때 '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진짜 정확히 빈맥 부정맥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꼭 부정맥 전문의 찾아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증상 발현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고 매일 나타나고 매일 여러 번씩 나타나는 경우에는 외려 그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쩌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시간이 가고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꼭 진단하셔야 돼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고요. 좀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밤새꾼 곰님도 질문이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질식 공황장애와 함께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증상을 거의 10회 겪었는데 최근에 부신 피로 증상으로 나와서 수액을 맞고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본인이 이 공황장애가 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공황장애와 함께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진짜 공황장애만 가지고선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공황장애만 가지고도 그 공황장애라는 것 자체가 뇌를 통해서 부신피질을 통해 가지고 교감신경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들이 울면서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 호르몬 자체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게 진짜 심장 빨리 뛰는 게 부정맥, 병적인 부정맥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공황장애와 관련된 것이냐를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감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아무 일 없을 때 갑자기 빨리 뛰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심전도 아니면 홀터 아니면 장기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저런 증상이 있을 당시에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증상이 있을 당시에 심전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증상이 있어서 홀타 아니면 웨어러블 심전도, 장기 심전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맥이 빠른 것밖에 없더라. 병적 부정맥이 아니고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만 올라간 것이다 하면은 이거는 병적 부정맥보다는 공황장애로 긴장도가 올라가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피라이프님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평소에는 증상이 없지만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부정맥의 원인은 무엇이고 부정맥 관리 좋은 방법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꺼번에 몇 분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질문이요. 부정맥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맥이라는 게 부정맥의 정의라는 거는 심장 박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건 뭐냐? 정상은 심장 박동이 1 분에 60번 내지 100번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상당히 고르게 박동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상황 변화에 따른 그 차이를 심장이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령 빨리 뛰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빨리 뛰는 거 100회 이상 뛰는 것이고 늦게 뛸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잠이 들거나 명상할 때는 또 심장이 늦게 뛰는 거예요. 이건 50번 60 번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건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정맥이에요. 근데 부정맥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맥 관리에 좋은 방법 도움이 될 만한 거 사실은 제가 이미 오늘 시간 전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부정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강의 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홀리 해피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럼증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그 상당히 그 부정맥의 전형적인 증상을 많이 느끼시고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시는 것 같아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심장이 늦게 느려지는 느낌이 있다 하면은 이건 섬액성 부정맥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50 에서 100회 정도를 갖다가 변동성이 있게 반 박동을 하는데 갑자기 늦어진다. 50 회, 40 회, 30 회로 늦어지면서 그때 어지럼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일과성으로 발생하는 섬액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병원에서 부정맥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는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건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콩이 님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콩이 님도 한 번씩 쿵 하고 머리가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아찔하고 심장이 벌렁 그리고 숨쉬기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어 가능성도 있고 또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서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정맥이 있으면서 머리가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아찔하다.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으면서 아찔하다는 거는 별로 좋은 소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박동수가 늦건 빠르건 상관없어요. 늦을 때도 그렇고 빠를 때도 그렇고 심장에서 몸으로 나가는 그 심박출량이 떨어지거든요. 늦어도 떨어지고 너무 빨라도 떨어져요. 그때는 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뇌 허혈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아찔하다는 거는 부정맥 증상인데 한 번씩 쿵 하는 것 때문에만 저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대부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게 지속되거나 아니면 심장이 너무 늦게 뛰는 게 지속되는 경우에 저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인제 전형적인 부정맥의 증상입니다. 근데 앞에는 또 쿵 하고 쓰셨는데 뒤에는 벌렁벌렁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저런 증상이 나오면은 그건 빈맥성 부정맥의 위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30세 남성이시고 아까 쿵하는 느낌이 어 내려앉는다는 증상을 느끼시는 행복한 인생님과 증상이 비슷하다. 근데 이분은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특히 긴장할 때 빨리 뛰다가 쿵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분도 역시 증상 기술이 상당히 정확한데요. 어 이분은 보니까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긴장할 때 빨리 뛰다 긴장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심장 박동이 올라가요.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저렇게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뛰지 않으면 그게 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빨리 뛰다가 쿵 하는 느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쿵 한다는 느낌은 조기수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조기수축. 이 지금 말씀하신 조기수축. 근데 이 조기수축은 긴장을 많이 하거나 교감신경 흥분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맥박이 빨라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맥 발생의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기 수축이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는 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건강한 사람한테서 발생하고 조기 수축이 그 발생 빈도가 많지 않고 한 경우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좀 좋지 않은 분한테서 저러한 조기 수축이 발생하고 조기 수축이 연달아서 나오거나 조기 수축의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질문을 미루어 볼 때 30세 남성이니까 아마 건강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딴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그 긴장할 때만 빨리 있다가 간혹 쿵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홀타 검사 그 장기간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부정맥의 발생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에 구조적 이상은 없는지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4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심전도하고 부정맥을 판독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부정맥의 판단이 미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 놓치거나 아니면 오진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사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그 AI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해서 얘들이 좋은 그 실력에 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필수적으로 그것도 자기를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두 번 세 번의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준을 최고의 수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거 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 병원 안에 있는 판독 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인제 뭐 독서실처럼 생겨 있고요. 요게 인제 우리가 컨퍼런스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올리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다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실력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 병원 안에 계시는 일 전문가가 12분 계시고 저 화면으로 보는 건 이제 시어스에 또 계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저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케이스를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서로 질문이 있으면 토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교수님 어 제 동료 교수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건 인제 증례를 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렇게 케이스를 올려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인제 그 대형 화면에다가 본인이 보다가 좀 판단이 어려웠던 케이스라든지 같이 공유할 만한 케이스를 올리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당사자가 경험했던 그러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쉬운 케이스들이 아닌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만한 좀 어려운 케이스들을 올려서 놓고 저 모니터 위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분당에 있는 시어스 본사에 있는 직원 전문가들하고 같이 케이스를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도 열심히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같이 최상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 토론한 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꼭 이런 것도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하는 제가 인제 내용과 강의를 하고서 인제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요거는 인제 장면 스케치입니다. 공부하는 모습들, 컨퍼런스 때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 영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제 어 일 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점심시간에 이러한 그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음에는 인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인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 환자 진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 들어오시죠. 여긴 제 진료실입니다. 그래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환자분한테 인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자료 화면도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제 검사에서 "이러이러한 부정맥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이러니까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경과만 봐도 충분하겠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하면서 인제 진료를 마치게 됩니다. 예. 시간이 돼서 질문이 또 사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질문을 소화하기는 어렵겠고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되는가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12유도 표준 심전도 그다음에 24 시간을 체크하는 홀터 심전도 검사 그다음에 그 이상 3일 이상 아니면 열흘까지의 장기간 심전도 모니터링하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 정기 시간에는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해 드리지 못했어요. 이건 다음번 시간에 또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